나의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안 돼. 타인은 타인이고 나는 나야. 이런 과정이 없이 결혼이라는 거 섣불리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지옥 시작. 오늘은 연인녀가 고민 읽어주는 여자로 변신을 해서요. 여러분의 고민을 읽어보고 솔루션을 한번 제공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결혼식에만 2억 쓰는 게 맞는 건가요? 라는 사연입니다. 구체적으로 써야 할 것 같아서 당사자인 제가 직접 수정합니다. 제목은 결혼식 비용으로 썼지만 이 이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어서요. 결혼 이야기가 나온 와중에 당사자들 간 말다툼이 있었고 가족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서 양측 집안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별 밝히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겠습니다. 이거 읽기 전부터 장난 아닌 내용일 것 같아. A는 전문직 법조계 종사자고 부모님 두 분 모두 법조계 의료계에서 현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B는 부모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 두 분이 각각 사학재단 운영, 금융업에 종사하십니다. B가 일하는 사업체가 사학재단이고요. 문제가 된 부분은 신혼집인데요. A측에서 생각한 신혼집 예산보다 B측에서 생각한 예산이 5배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얽혀있다. 기존에 A 부모님이 서울 외곽에 있는 20평대 아파트 또는 경기도 신도시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B가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것과 20평대에서 거주하는 것 둘 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A는 전문직이고 B는 가업승계, 남녀는 얘기 안 했어요. A는 서울에 있는 20평대냐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30평대냐 선택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고 B는 둘 다 싫다는 거야. 경기도도 싫고 20평대도 싫은 거야. 그럼 즉 뭐야? 서울에 30평대. 왜냐면 그러한 삶을 산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사실 본인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A 부모님과 A의 입장은 신혼집이고 아이도 없는데 20평대면 괜찮지 않냐. 평수가 문제인 거면 신도시에 있는 집이 30평대니까 거기서 살면 되지 않냐 이거였고요. B의 입장은 본인이 학생 때 해외에서 10년 넘게 거주하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환경이 바뀌니까 너무 힘들었다. 서울에 가족, 친구, 직장이 다 있는데 굳이 경기도로 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20평대는 대학생 때 자취할 때도 살았는데 둘이서 20평대 살 수가 없다 이거였습니다. 와, 팽팽하다. 근데 이렇게 해서 부딪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주거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유형도 있고 또는 주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해외에서 살다 이것도 아니고 난 서울 강남에서 살다가 강북에 가는 것도 싫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 때문에 깨지는 커플도 꽤 많이 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돌은 이해하는데 본인이 어떤 권리 주장만 하고 집은 네가 해와 라고 한다면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A, 해외에서 살다 한국 들어온 거랑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는 거랑 비교가 어떻게 되냐.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신도시면서 서울 오기도 멀지도 않다. 이건 이제 A의 입장이지. B는 싫은 거야.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살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명확해. 자기 주장이 있는 거지. 이랬을 때에는 조율이 안 돼요. 다시 B 얘기 들어볼게요. B, 해외랑 같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환경 변화가 싫다는 말이다. 직장 옮기지 않는 이상 1~2시간씩 운전해야 하는데 그것도 싫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깊어지겠다. 그러니까 조율과 양보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부분. 사실 두 사람이 너무 좋아 행복해. 그러면 어디에선들 뭐가 문제야. 맞아요. 배려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제가 볼 때는 A랑 B는 결혼 전에 너무 딥한 사랑 때문에 결혼한다라기보다는 조건을 조율해서 결혼하는 커플 같아요. 신혼집뿐만 아니라 결혼식부터 안에 들어가는 가구까지 B 측에서 생각하는 예산이 A보단 훨씬 큽니다. 결혼식 비용이 비싼 건 알지만 상대방이 알아본 견적은 2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치. 인테리어 하면 알잖아요. 요즘에 기본 1억이에요. 40평대 인테리어 하는데 2억 정도 들더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가구랑 이렇게 빌트인이냐 아니면 그 레벨이 또 있잖아. 상중하.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2억이 비싸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했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A가 생각했을 때에는 기대치보다 훨씬 높다라고 얘기한 거야. 성수기 기본 대관료에 옵션으로 더 추가를 했고 식대도 코스 요리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다 둘이. 씀씀이가 다른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 가치관이 두 분은 맞지 않는 거예요. 자, A는 좋은 집이나 화려한 결혼식, 비싼 가구가 그냥 주어지는 거라면 당연히 받겠지만 본인 쪽에서 예산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니 B 부모님이 전부 지원해 준다고 하신 게 걸린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자들이 모은 돈이 아닌 순수하게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돈, 또한 부모님 능력을 제외하고 B가 현재 받는 연봉 수준으로 봤을 때 과하다라고 느껴진다고 합니다. 지원해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우리끼리 우리 부부가 됐으니까 부모님 지원 받지 말고 우리 수준에서 좀 합의 보고 조율해서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서로 조금씩 맞춰가면서 발전해 가자, 이런 마인드와 아니 나는 내 환경과 내 바운드리가 정리가 돼야 내가 편해야 일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다는 마인드인데 굳이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난 지원 당연히 받고 싶어. 왜?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유학은 그런가? 부모님이 서포트 해줘야 가는 거야. 그러면 국내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해외 유학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시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이런 마인드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 이건 가치관의 차이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B는 지원받아서 좋은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굳이 안 받을 이유가 없고 애초에 결혼할 때 부모님 지원을 제외하고 당사자들 능력으로만 생각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비 수준이 과하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평생 살았던 곳에서 쭉 살고 싶다는 건데 왜 과하다라고 말하냐고 합니다. 이거 이해가 돼. 그리고 이거는 경제 가치관이나 경제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유행이 지난 옷을 입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 네. 그것도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옷도 전략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옷이 해지지도 않았는데 작아지지도 않았는데 옷을 또 왜 사? 이건 너무나 가치관이 다른 거거든. 이걸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B는 부모님의 지원 아래 유복하게 자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게 과하다라고 느끼지 않는 거야. 과하다라고 느끼는 건 상대가 평가하는 거잖아. 내가 살아온 삶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야, 누리는 게. 근데 A의 관점에서는 나는 그러한 삶, 또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자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 서로의 관점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지, 이거는 과하지 않다, 그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살아온 문화나 환경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 부탁드려요. 누구 의견이 맞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조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A 남자, A가 남자였어, 전문직. B 여자, 맞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댓글로 써주신 건 대부분 맞습니다. 저도 부족하게 자란 편은 아니지만 여자친구가 원하는 신혼집의 결혼식 비용이 저희 집 수준에는 과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랑해서 만나지 않았을까? 근데 남자 마인드는 여자친구에게 덕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괜찮은 남자 같은데? 물론 여자친구 부모님은 크게 상관 안 하시고 이제 사업가 집안이라 그래. 이것도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또 집이 돈이 많으니까 내 딸이 풍족하게 사는 삶? 그러려고 돈 버는 거거든. 그런 마인드의 부모님도 계세요. 그랬을 때 돈 때문에 아쉬워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마인드가 다른 거야. 사업가 부모님들은 이런 마인드세요. 우리 자녀에게 내가 풍족한 삶, 고생하지 않는 삶 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 번 건데 뭐가 문제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가치관에서 좀 충돌이 난 거죠. 물론 여자친구 부모님은 크게 상관 안 하시고 여자친구는 주관이 뚜렷한 상태인데 제가 기존에 생각한 예산이랑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경제적인 상황은 연애 초반부터 알고 있었고 자존심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면 좋죠. 댓글에서 잘 말씀해 주셨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당장 신혼집, 결혼식 문제보다도 여자친구는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서라도 결혼 전에 영위하던 것들을 그대로 누리고 싶어 하고 저는 결혼한 부부가 그렇게까지 처가에 의존하는 게 맞나 싶어서 쓴 글입니다.
개념 있는 남성분이세요. 그리고 마인드가 되게 건강한 것 같아. 그러나 이제 자기의 마인드와 상대의 마인드가 다르다라는 거, 그거부터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똑같지 않아. 뇌 과학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편한 사람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이건 뇌에서 작용하는 건데, 내가 어떤 사람과 편안함을 인식하게 되잖아, 뇌에서.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해. 나랑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남이야. 타인.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관여하려고 하거나 컨트롤하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서로 문제가 시작돼. 그래서 저는 이 남성분이 여성분을 사랑하고 이제 결혼할 사이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통제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 본인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거기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또래에 비해선 벌이가 많은 편이고 여자친구도 평균적인 벌이는 되는데 지속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게 맞나 싶습니다. 받으면 어때?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받는 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고마워하면 되지. 그리고 받았을 때 내가 또 베풀면 되잖아. 그런 마인드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집도 결혼식도 아닌 것 같은데 씀씀이나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싸우게 될 것 같은데 이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데 둘은 결혼하면 안 될 사람들임. 그러니까 가치관의 문제라고 지적하신 것 같아요. A 집안 자산 20억 내외, B 집안 최소 100억대 이상. 결국 집안 차이로 인한 트러블. 그러니까 공감은 하는 거야, 댓글에서도. 왜냐면 아무래도 경제의 가치관이나 개념이 좀 다르면 이 살아온 관점이나 살아온 환경도 되게 달랐을 거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서로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살아온 그 환경과 문화와 관점에서 상대를 막 바라보기 시작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틀렸어 라고 지적을 하면 상대방도 아마 상처를 받겠지만 그걸 얘기하는 본인도 굉장히 상처를 받고 또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안 돼. 타인은 타인이고 나는 나야. 온전히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를 내가 좀 공감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런 과정이 없이 결혼이라는 거 섣불리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지옥 시작. 그리고 또 읽어볼게요. A는 B를 자기 위치로 끌어내리려고 하네요. 결혼함으로써 삶의 질을 하향시켜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원 못 받고 능력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향화되는 거 말고 이 경우처럼 지원해주겠다는데 싫다는 건 그저 상대에게 자존심 상하고 꿀리기 싫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A는 어거지로 B를 자기 수준으로 맞춰놓고 그대로 살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자격지심인 건데 계속 그런 마음이 든다면 결혼하면 안 돼요. 내내 본인도 괴롭고 배우자도 괴롭힐 거예요. 또 본인이 감당이 안 되는 경우에도 역시 하면 안 돼요. 결국은 못 살고 이혼하게 될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해요. A도 앞으로 더 잘 되고 싶어서 결혼하지 더 못 살고 싶어서 열심히 인생 사는 건 아닐 거잖아요. 솔직해져야죠. 애당초 본인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든가. 그래, 연애 당시에 아마 이런 조짐은 좀 보였을 거야. 근데 B는 자기의 어떤 환경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편안한 만남을 아마 했을 거고 A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맞춰뒀던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거기서 또 시작이 되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정도 차이 나면 연애 때도 느껴졌을 텐데요. 그럼 원하는 대로 경기도 쪽에 잡는다고 쳐요. 온통 불편한 것 뿐인데 이건 어떻게 해줄 건가요? 그리고 과하다라고만 하는 건 납득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뭐가 과하냐고 하는데 뭘 자꾸 과하다고 해요? 그냥 솔직히 말해요. 받고 난 후가 걱정된다고. 서로 차이를 명확하게 찝고 정확하게 본인 생각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해.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마다 달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 뼛속부터 나랑 달라.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문화에서 자랐는지 그 성장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게 공감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공감이 된다라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율하면 돼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 되는 거고 조율도 안 돼, 공감도 안 돼, 그 사람 이해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요? 매일매일 얼굴 볼 건데. 예를 들어 친정에서 야 우리 가족 모임 있는데 호텔에다 예약했으니까 와 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야. 얼마나 부담돼. 그리고 우리 사이 너무 고생했어. 내가 용돈 좀 줘야겠어. 1,000만 원 탁 투척했어. 아니면 명품 하나 딱 사줬어. 근데 부담스러워서 못 받으면 주는 사람도 민망할 거 아니야. 저는 진지하게 두 분이 결혼을 놓고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봐야 하지 않나. 그리고 서로의 관점에서 공감 능력 한번 발휘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상대를 비난하기 이전에 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
거기서 스치는 인연은 그냥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을 좀 얘기 나눠봤는데 사실 결혼식 전에 이런 과정들은 서로 너무 많이 겪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겪어보고 이런 것들은 내가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내 가치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내 가치관을 깰 만큼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냥 파혼하시면 됩니다. 결혼 이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돼서 그때 깨려고 하면 정말 리스크 크고요. 법적으로 가셔야 돼요. 아직 호적으로 등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한 번 더 기회일 수 있으니까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읽어주는 여자 사연이 괜찮으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